강릉 부산 간 동해선 철도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1월 탑승객이 1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광역철도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전국 동계체육대회 컬링 경기에서 강원팀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강원도청팀이, 여자부에서는 강릉시청 팀킴이 강원 대표로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20,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친 마음을 주기적으로 돌아보며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21일과 22일 이틀간 양양 지역 6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실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선이 개통하면서 동해안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해선 이용객은 1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광역철도망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열차가 미끄러지듯 강릉역 플랫폼으로 들어섭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지 5시간 만에 강릉역에 도착한 겁니다. 강릉 여행에 나선 이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풍경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도 예쁘고 맛있는 것도 많고 해서 다시 올 생각이 있습니다. 동해선 철도는 ITX 마음이 강릉과 부산 부전역을 하루 8번 왕복하고 ITX 마음과 누리로가 각각 2차례, 6차례 강릉과 동대구역을 오갑니다. KTX 강릉선과 영동선에 이어 동해선까지 개통하면서 강릉역 이용객은 1년 전보다 21% 이상 증가했습니다. 1월 한 달간 동해선 주요 역별 이용객 현황을 보면 강릉역이 3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역 2만 명, 동대구역 18,500명, 부산 부전역 18,400명 순이었습니다. 동해선 전체 이용객은 1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동해선 개통으로 강원도와 대구 경북, 부산 울산까지 동해안 전체가 들썩이는 겁니다. 경상도 분들이 한 15%에서 20% 고객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대구 쪽에서는 거기는 내륙이니까 바다 위주로 오시는데 부산 분들은 바다도 있지만 산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역 철도망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포럼이 지난 19일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릉이 광역 철도 교통과 관광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역경화 교통망계, 철도망계 다 연동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릉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강릉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우리가 동해선 그리고 연결될 동해부 부산, 경강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개통한 5개 철도 노선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곳은 동해선이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동해선의 KTX 투입 시점을 올 연말로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컬링 돌풍을 일으켰던 여자 컬링팀 팀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국 컬링 사상 첫 올림픽 은메달을 따며 새 역사를 썼는데요. 전국 동계체전 컬링 경기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미 신드롬의 주인공 팀킴이 다시 한번 영광의 무대에 섰습니다. 대회는 다르지만 진지한 눈빛과 스톤을 던지는 손끝에는 신중함이 묻어납니다. 강릉시청으로 옷을 갈아입은 팀킴은 동계체전에서도 여전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팀킴은 20일 열린 컬링 여자 단체전 8강 경기에서 전남을 꺾고 4강에 오르며 메달 획득을 확정했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 메달을 딴 곳이기도 하고 지금은 저희가 소속된 강릉의 아이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더 소중하고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남자부 경기에서는 강원도청 컬링팀이 일찌감치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강원도청 컬링팀은 이날 오전 인천을 제압하고 준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선발전에서 당연히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메달을 따는 게 저희 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대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녀 컬링 단체전 결승 경기는 대회 폐막일인 21일 열립니다. 강원도 남녀 컬링팀이 선전을 펼치는 동안 다른 종목에서도 강원 선수단의 활약이 이어졌습니다. 한국 알파인 스키 간판 정동현은 20일 열린 회전과 복합 경기에서 모두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정동현은 앞선 2경기 금메달까지 더해 4관왕에 올랐습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에서는 평창 진부구 선수들이 남자 고등부 30km 계주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강원 선수단이 메달 5개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번 목표는 저희가 안전권, 3위 안전권은 도달했고요. 무조건 저희 목표는 2등까지 못 가더라도 100점 안대로 가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꼭 2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선수들이 최선을 좀 다하고 있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국 동계체육대회. 설원과 빙판이 열전은 2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가운데 21일과 22일 사전 투표가 치러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양양 지역 6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주민 소환 투표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난 3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 등록된 만 19세 이상 양양군민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양양군 내 6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일요일인 23일까지 춘천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11도를 유지하다가 월요일부터 서서히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영동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25일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1일 새벽부터 22일까지 동해 중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20일 강원 동해안을 방문해 봄철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허 소방청장은 환동의 특수재난대응단과 강릉 소방서를 찾아 장비 운영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또 봄철 건조한 날씨에 대비해 산림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중과 강원구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드러나자 전국 교직원 노조 강원지부가 사립학교의 구조적 부패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교조 강원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교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를 강요받았으며 이런 행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또한 배임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을 배달하거나 교내 공사 업무에 동원되는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사단을 파견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하면 고발 등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새벽 3시 20분쯤 강릉시 성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로 8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한 동이 불에 탔지만 집 안에서 잠을 자던 주민 한 명이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디지털 소통 방식이 익숙해지고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서 우울감과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친 마음을 주기적으로 돌아보면서 초기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핵개인화, 디지털 소통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서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지난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에서 청년 가운데 32.1%가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2.9%에 비해 9.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대구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20, 30대 청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병으로 처음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대의 경우 2020년 10만 2,990명, 2021년 12만 17명, 2022년 12만 8,582명으로 늘었습니다. 30대의 경우 2020년 7만 4,687명, 2021년 8만 9,075명, 2022년 10만 5,32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취업 불안으로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대구시는 대구 청년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청년 마음건강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설문검사 후 상담을 신청하면 센터나 제휴된 카페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무기력함,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식욕 부진 또는 이제 감각이 민감해지면서 좀 느낌의 변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센터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전화 문의 후 이용 가능하시고 이외에도 온라인 마음 검진 후 카페 상담을 신청하시면 전문가들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초기 진단을 놓치면 만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초기 상담과 전문가의 개입을 강조합니다. 주위에 어떤 친구들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사회적인 지지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나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고 기능의 저하가 왔을 때 치료적인 어떤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경쟁 사회, 핵개인화 시대, 우울증 등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질병으로 간단한 설문 상담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이 다음 달부터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를 운영합니다. 올해 챌린지에서는 5개 명산을 등반한 참가자에게 5주년 기념 패치를, 20개 명산 완등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2021년 처음 시작된 명산 인증 챌린지는 누적 인증자 3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집행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 1분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상반기 대상액 2,157억 원 중 35% 수준인 755억 원입니다. 속초시는 11개 대규모 투자 사업은 공정관리와 선금, 기성금 집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풍물시장 육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춘천시는 풍물시장을 명소화하기 위해 야시장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시장 대표 특화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풍물시장 육성 사업에는 2년간 예산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양구군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중소기업으로 시설 분야와 마케팅 분야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기계장비 구매 등 시설 개선 비용은 최대 5천만 원,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비용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원주시가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무실동 법조사거리 무삼공원 앞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도란도란을 운영합니다. 도란도란은 위기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으로 청소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상담과 심리검사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